수요일의 정사와 내 남자의 여자 앤드 이종수. 일본 드라마 수요일의 정사를 보았다. 불륜을 소재로 한 11부작으로 2001년에 방영된 작품이다. 출판사 편집자인 남자 주인공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내가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편집자는 신인 소설가에게 연애소설을 쓰도록 종용하는 한편 아내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다. 그 여자는 치명적인 유혹 끝에 남자에게 칼을 건네며 아내를 죽이고 오라고까지 부추긴다. 과연 그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야기는 실제 불륜으로 이어진다. 결혼 후 2년 만에 남편을 잃은 아내의 친구 장례식에서 두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나누며 불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빚도 남아 있었다.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던 시절 여주인공은 남동생을 시켜 연적을 유혹하게 하고 그 남자를 가로챘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는 남동생의 아이를 가진 친구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키스 정도에서 관계가 끝났음에도 남편을 속인 것이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남동생은 결국 가출을 했다. 여주인공은 미망인이 된 친구에게 집 근처 다리 건너편의 집을 소개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에서였다. 한편 남자는 출근길에 애인의 집에 들러 아침을 2끼씩 먹고 회사로 향하는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 처남내외와 마주치면서 불미스러운 현장이 발각되고 만다. 호텔에서 수요일의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을 강요받고 결국 사실을 시인한다. 곧바로 짐을 싸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 1년 후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 남자는 여자를 찾아 재회한다. 첫 데이트를 했던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찰나 애인이 극적으로 회방을 놓는다. 결혼식까지 올리자고 했던 애인은 남자에게 치욕스러운 망신을 안긴 뒤 결별을 고한다. 여자는 친구와 같은 처지에서 자신도 새로운 행복을 찾기로 다짐하며 새 출발을 한다. 3년 후 세 사람이 다시 만난다. 남자는 여전히 이혼남인 채로 두 여자는 각자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잘 살고 있다. 신나게 수다를 떤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에게 수요일 데이트 신청이 들어온다. 남자는 예전에 그 기질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하며 흐뭇하게 전화를 끊는 것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수요일의 정사는 일본식 불륜의 진수를 보여준다. 여주인공이 연적의 뺨을 한 대 갈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죽기 살기로 불륜을 단죄하는 격렬한 폭력은 등장하지 않는다. 매형의 불륜을 알게 된 남동생도 누나에게 발설하거나 고자질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는 그 정반대다. 언니가 애인에게 온갖 치욕을 안겨주며 통쾌하게 단죄한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멍들게 만드는 장면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며 시청자들은 거기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맛보았다. 두 드라마의 차이점도 뚜렷하다. 일본 드라마는 30대의 결혼 3년 차, 아이 없는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 드라마는 40대 현모양처가 주인공이다. 일본은 출판 편집자, 한국은 대학 교수인 남자의 불륜을 다룬다는 점도 다르다. 그러나 지나치게 헌신적인 아내에게서 일탈을 꿈꾸는 남자를 그린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극적인 상황 속 키스 장면의 연출 방식도 유사하다. 일본 드라마에서 압권은 여자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다.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쟁탈전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결혼기념일과 애인의 생일이 겹치는 아슬아슬한 장면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불륜 사실을 당당하게 털어놓고 허탈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우리 정서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숨기고 발뺌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일본에 간통죄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부모의 간섭과 자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A는 교수직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모두 버리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그 집착 앞에 남자 주인공은 어쩔 줄을 모른다. 오랫동안 헌신해온 남편에게 버림받은 현모양처는 아들과 함께 살며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연하 후배와 데이트도 해보지만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밀회를 즐기던 남자도 공기와 물 같은 존재였던 아내와 떨어지면서 비로소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때 애인의 남동생이 나타나 누나를 향해 거침없이 꼬집는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의 남편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피부치임에도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진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정리된다. 짐을 싸고 나가는 것으로 끝이다. 한국처럼 오랜 홍역을 앓지 않는다. 또한 일본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1년 후 재회를 요청하는 전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그를 되찾으면 친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빼앗고 빼앗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돌아왔음에도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다. 일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연애소설의 소재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불륜에 빠져든 듯한 인상을 준다. 바람 같은 사랑이었기에 금방 본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결말은 그렇지 않았다. 여주인공 또한 자신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나 예상을 빗나갔다. 그럼에도 그녀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후 미련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혼을 선택한다. 남자도 잘못을 구질구질하게 비는 대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본처와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조강지처를 버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옛말의 무게를 원죄처럼 짊어지고 있는 듯하다. A는 본처만큼 현모양처가 못 된다는 선입관도 늘 따라다닌다. 진실한 사랑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마음 가는 대로의 격정이 진실한 것일까? 아니면 순리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만이 사랑의 참모습일까? 죄책감에 속병을 앓으며 갈팡질팡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닐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그 이후는 타성과 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한다. 젊은 날에 생기발랄했던 감정은 금세 시들고 열정과 격정도 식기 마련이다. 혼인서약은 일상 속에서 어느새 흐릿해진다. 참된 사랑을 찾아 일생을 헤매는 사람도 있고 평생 단 한 번도 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전부를 바칠 만한 멋진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